자, 이번에는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명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명제라는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와 같이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조금 드리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이의 약수, 이의 이는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은 2는 4의 약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2라는 녀석은 4라는 수의 약수, 나눠 떨어진 수 맞죠? 그러면 얘는 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겠고요. 그럼 문제를 바꿔서 3은 4의 약수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는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위의 식도 참이고 아래 식도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만 할 수 있다면은 명확하게 구별만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명제라 그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이제 예외가 됩니다. 어떤 거는 예외되냐면은 뭐 의문형 같은 경우에는 너는 수학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명제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이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는 거 있죠. 이것도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거죠. 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자기 본인의 그 감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명령문. 너는 오늘 중으로 이 책을 다 읽어야 된다. 이런 것들 역시도 우리는 명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식이나 문장에서 이와 같이 예를 든 것들인데 우리가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자면 식에서는 크게 등식과 부등식이 있죠. 자, 이와 같이 식에서는 이제 등식과 부등식이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등식은 등호가 포함된 식입니다. 등호가 포함된 식. 그러면 이제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명제를 한번 알아보자면은 항등식이 명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3x 플러스 1이 뭐 예를 들어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x값에 무엇을 넣든지 간에 얘는 항상 참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명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같은 경우 x 플러스 1이 만약에 2다라고 하면은 x는 1일 때만 참이 되는 거고 1이 아닌 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면 x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것을 우리가 조건이라 할 텐데요. 조건은 나중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식에서는 등식 중에 하나는 항등식이 있겠다. 자, 항등식이 명제로서 있겠다.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바꿔가지고 이렇게도 뭐 볼 수 있는데 3x 플러스 1이 3x 플러스 2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도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봤을 때는 얘는 명제가 맞다야 라고 되는 겁니다. 명제가 맞다. 왜? x값에 무엇을 넣든 얘는 항상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짓이죠. 그래서 얘도 명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예요. 뭐 x가 3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x가 뭐 50이 들어가면 참일 거고 0이 들어가면 뭐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x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는 애는 조건이라 얘기하고요.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있죠. x값이 무엇을 얻든지 간에 얘는 항상 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명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2차 부등식에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것도 항상 맞으니까 명제로 볼 수 있겠죠. 뭐 간단하게 완전제곱식으로 고친다 그러면 이 식을 이와 같이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수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 부등식, 즉 이런 것들은 명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제라는 거는 간단하게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자, 그러면 명제의 부정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2는 4의 약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4의 약수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부정은 뭐가 되냐면 자,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는 4의 약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 P가 있을 때 명제 P가 2는 사의 약수이다. 얘가 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부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결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not P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에서 영어에서 not이라는 거는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2는 사의 약수가 아니다. 부정형은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은 물결 표시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정도는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부정에 그 부정이라 그러면은 원래 명제 창의명 여기 부정은 당연히 거짓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래 나피에 또 부정을 붙이게 되면 당연히 거짓에 거짓이니까 원래 명제에 참이 되겠죠.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원래 명제 P와 같으니까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제 부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제 명제 그 문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다시 올라가 보면은 자, 우리 식은 아까 알아봤죠. 식은 알아봤고 이번에는 문장인데 명제라는 것에 문장으로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냐 이건데요. 자, 그러면 내려와서 문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그래서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에 거 x는 1이다. 요 녀석을 이제 p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q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보세요. x는 1이라는 건 방정식이죠. 방정식. x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불러요. 조건. q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이제 x가 1이라는 거 하나가 있는데 x 값이 만약에 1이면 뒤에 있는 거 x 제곱이 1이다 라고 이제 본다면은 앞에 있는 녀석이 요 뒤에 녀석이 이제 대입했을 때 맞냐 이거죠. 그럼 이거는 맞다 이거죠. 요 상황에서는. 그래서 얘는 참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얘는 명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조금 알아두실 사항은 뭐냐면은 조건을 얘기를 할 때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진리집합인데 명제에서 진리집합이라 그럴 때 여기 값은 1이 있죠. 그럼 Q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죠. 그죠? 플러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이 될 때는 P를, 조건 P를 참으로 만들어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 그러는데 이 P의 진리집합이 이 Q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포함될 때 우리는 이 명제를 참이라 그러고요. 만약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짓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요거는 좀 뒤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으로 나타낼 때는 요걸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뭐뭐이면 뭐뭐이다라고 되는데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정, 뒤에는 결론, Q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를 기호로서 이렇게 화살표로 P이면 Q이다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만약에 이 명제가 맞다 그러면은 명제가 참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P가 화살표 두 개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명제가 참이다 라고 될 거고요. 거짓으로 표현하고요. 거짓이다 그러면은 표현 방법이 얘를 화살표로 이렇게 그어서 Q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는 서로 이제 다 포함 관계가 성립될 때는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와 같이 표현할 때 명제를 표현할 때는 문장을 표현할 때는 화살표 하나로 이렇게 나타내고 참이면 두 개, 거짓이면 이렇게 요 빗금을 쳐주고요.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 서로 이렇게 다 포함되는 관계에서는 화살표 두 개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건과 진리 집합인데요. 예를 들어서 x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x는 4의 약수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x는 4의 약수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문장들은
이 x 값에 따라서 참도 돼 거짓도 됩니다. 뭐 전체 집합을 이렇게 해볼까요? 전체 집합이 1, 2, 3, 4라고 돼 있을 때 x가 1, 2, 3, 4 중에 하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가 1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1은 4의 약수다. 맞죠? 그 다음에 2는 4의 약수다. 맞죠? 3은 4의 약수다. 이건 틀렸죠? 4는 4의 약수다. 맞습니다. 그러면 x값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달라지게 되는 이런 문장들은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를 한번 내려볼 건데요. 요거는 한번 선생님이 써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이와 같이 전체 집합 U에서 원소 X에 따라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그러니까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X값에 따라서 참도 될 수도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다. 변동적인 거죠. 그럼 이런 문장을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건은 X값에 따라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PX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뭐 Q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집합에서 조건 px를 그냥 간단하게 조건 p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 집합인데요.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그래요. 걔를 써보게 되면 진리 집합은 1, 2, 4가 되게 되고 진리 집합은 집합 기호를 쓰는데 이 조건을 이제 스몰 p 그러니까 소문자 p로 표현한다면 항상 진리 집합은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한 표시를 해보게 되면요. 자, P라는 거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 조건 P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원소들을 요 진리 집합 P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체 집합이 1, 2, 3, 4라고 하고요. PX 조건을 우리가 이제 X는 P 사이 약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리 집합은 뭐가 되냐면 1, 2, 4라고 아까 배워봤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px의 부정은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마찬가지로 물결 표시로 px라고 나타내고요. 자, x는 4의 약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그냥 not px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px가 아닌 것들 나머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진리 집합은 3만 되니까 이거는 집합 기호로 이제 여집합으로 표현을 하겠다 이겁니다. 왜냐면 전체에서 자 전체 집합에서 진리 집합은 1, 2, 4였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녹색 친 영역은 바로 P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집합으로 나타내는 P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P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not PX의 진리 집합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와서 이제 조건만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 거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 거짓인데요. 조건을 두 개를 들고 왔어요. x는 4의 약수이고 또 qx는 x는 8의 약수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각각은 참 거짓을 구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각각들은 명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면 자, 이와 같이 x가 4의 약수이면 뭐뭐이면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앞에 요 녀석이 가정이 될 거고요. 가정 뒤에 요 녀석이 결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앞에 문장을 가정, 뒤에 문장은 결론 이렇게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각각의 진리집합들을 우리가 이제 표현한다 그러면 P가 1, 2, 4가 되겠고요. Q의 진리집합은요, 8의 약수이기 때문에 1, 2, 4,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모두 이제 이렇게 생각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X라는 녀석이 4의 약수 1, 2, 4라 그러면 반드시 어디? 여기 X는 8의 약수도 당연히 되겠죠. 그죠? 그러면 4의 약수 X를 여기다가 모두 다 대입했을 때 우리는 항상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거짓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앞에 가정에 그 조건 P가 있죠. 가정의 조건 P. 그럼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어디? 결론의 조건 Q. 결론입니다. 이 뒤쪽 결론의 조건 Q에 진리집합 Q에 부분집합을 이렇게 포함될 때 우리는 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X가 P이면 지금 이 얘기는 X가 Q의 원소라는 거죠. 그러면 P가 Q의 진리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딱 돼주면 항상 참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집합의 그 포함 관계, 부분 집합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 문장에서의 명제의 참것을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짓이 되는 예를 들어보면은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게 거짓이 됨을 알 수 있겠죠. 앞에 조건을 P라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는데 요 결론 조건 Q가 있는데 여기 진리집합은 1밖에 없죠. 그러면 포함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이렇게 포함관계 성립이 안 될 때는 명제가 이제 너는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진리집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우리가 참 거짓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 P 또는 Q, 그 다음에 P이고 Q의 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P와 Q는 지금 뭐냐면은 전체 집합 U의 조건입니다. 조건. 그래서 이때 알아두실 거는 조건 PQ에 대한 얘기입니다. PQ. 자, 그럼 P 또는 Q라는 건 집합으로 이제 진리 집합으로 나타낸다면 P 또는은 합집합이죠.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P이고 Q는 P 교집합 Q입니다. 그럼 여기에 부정이라는 거는 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리집합으로 따지게 되면 진리집합으로 각각의 진리집합으로 나타낸다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집합을 씌운다 그랬죠.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표현을 해본다 그러면 자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 교집합 Q의 전체 여집합은 P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P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바로 not P의 조건, not P의 진리집합이죠. 그 다음에 교집합은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변할 거고요. Q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not Q의 진리집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 또는 Q의 부정은요.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P는 not P 또는 그리고 Q는 not Q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이고 Q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때는 not P 위에 not P죠. not P 또는 not Q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